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씨입니다. 자,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금일 시초가부터 플러스 출발했던 LNF가 10월의 첫 장세 현재가는 2.15%가 하락한 72,700원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난 9월 달에 241평선의 저항 라인 자체를 결국은 장중에 돌파를 했다가 종가상으로 안착시켜주지 못하고 9월 말에 시장의 변동성 구간 때문에 11평선이 좀 이탈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지만 최근 4거래일 정도에서는 좀 출렁출렁 거린다더라도 하단 구간의 7만원 선이죠. 결국 기술적으로 21선과 61평선의 지지 라인 자체가 이탈되지 않는 구간 속에서 소폭적인 등락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은 거래량 자체도 9월 말부터 오늘 현재까지 거래가 크게 증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여전히 13% 정도 전후한 구간 속에서 좀 포지션 자체가 매수 매도를 번복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11이평선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추가진 하방을 좀 저지해주면서 나름대로 저가권에서 소폭적인 매수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전일까지 먼저 수급부터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흐름 자체는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해서 금일까지 소량 정도의 매물이 나왔는데 앞전에 매수했던 물량보다는 좀 적은 그 정도의 물량 자체가 출회가 되어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지난 9월 25일부터 좀 순매수에 다시 한번 좀 전개가 되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매도가 동반적으로 외국인과 함께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틀간의 매수의 규모의 정도에 비했을 때 크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BW의 워런트의 실권주에 상당한 많은 자금을 투입해 놓았기 때문에 BW 워런트의 행사가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이격의 갭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도해 가기 위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은 LNF에 대해서 좀 모멘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LNF와 LS의 합작법인이죠. 즉 배터리 솔루션과 관련된 이 합작법인 자체가 드디어 공장의 준공식을 가지고 전구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에 닻을 좀 올렸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공장 자체는 총 1조 원의 자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이제 새만금에 산단에 한 13만 2천여 부지에 전기차 배터리를 연간 130만 대 정도 수준까지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예정인데 중국과 그리고 일본의 전구체의 의존도를 상당히 줄여가면서 바로 이와 동시에 원가의 경쟁력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크게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드디어 LNF와 LS의 합작법인 자체가 꿈의 배터리 전구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의 시동을 좀 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광물과 그리고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 배터리 셀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밸류체인의 구조에서 양극재 가격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거의 60에서 70% 정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핵심적인 전구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내재화 시에는 이제 원가의 절감 효과가 매우 커지는 이 부분 자체가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참조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구체는 니켈과 코발트 그리고 망간, 알루미늄 등을 섞은 화물인데 2차 전지의 양극재의 바로 핵심적인 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동사가 이 전구체의 가격과 그리고 공급의 안정성적인 부분 자체를 확보해 놓을 경우에 이는 양극재의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수익성의 효과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3분기의 정권가에서 동사에 대한 영업이익의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테슬라 향과 관련된 신차 효과와 더불어서 하이니켈 양극재의 출하량 증가와 더불어 LFP 신설 법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모 BW 자금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LFP와 관련된 양극재와 관련된 출하량 자체가 결국 중저가용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SS용으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LNF가 현재로서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구간 속에서도 미래 성장의 방점을 찍어주고 공격적인 현재 투자를 해 감행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좀 결실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3분기에 크지 않겠지만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 전기차 캐즘이 조금 완화가 되어짐과 동시에 조금씩 출하량이 더 증가가 되어졌을 때 이익적인 구조 자체가 좀 나왔을 때 좀 다소 좀 주가에도 선반영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주시장 자체가 경기의 선행 지표로서 한 6개월 정도는 최소 앞서간다라는 그런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주가 자체는 이번에 BW의 행사가 워런트의 행사 이후에 일정 부분의 오뱅 이슈 자체가 매물로 출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실적과 관련된 베이스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저점의 지지력을 확보하고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여지니까 현재로서 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관련된 이슈 자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결국 시장에 어느 정도는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연방 정부의 셧다운과 관련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뭐 공화당이나 또 민주당이 양당이 2주 이내에 합의를 봤다라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크게 시장은 동의하지 않는데 물론 장기화가 되어졌을 때 실질적인 미국 노동부에서 다양한 지표 자체를 발표하지 못할 경우에 이 부분 자체는 결국 하반기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의 인하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좀 하나의 경계의 어떤 시점에서 참조를 해 보신다면 전일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 지수가 또다시 연중 최고치의 지수의 랠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추가적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함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의 전환으로 바뀌어지면서 지수의 반등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LNF를 비롯한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들의 종목군들이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보합권 전후 구간 속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대장주를 중심으로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지고 있어서 2차 전지 여파으로 아직까지는 수급이 강하게 몰려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4분기에 수급적인 부분에 좀 변화 여지도 좀 체크를 해 가시면서 방향성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가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처음으로 인재 개발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단장하고 9월 달에 이제 개원했다라고 경북 칠곡에 개원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이유 자체는 뭐 크게는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서 향후 캐파 확대에 대비한 사전적 좀 대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제조 공정 및 첨단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리튬의 2차 전지와 양극화 물질 그리고 신공정품 포함해서 화학공정이라든지 또는 폐 배터리, 재활용 등 이와 같은 소재 등 다양한 전 주기에 있어서 전문 프로그램의 인재의 육성을 해 가겠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와 밀접하게 MOU를 체결해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이 SK온이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인산철이죠. LFP의 북미 시장의 배터리 기반의 에너지 저장 장치용 프로젝트 수주 이후에 바로 컨테이너용 ESS용 관련된 같은 배터리를 내년부터 이제 4년간 공급으로 계약을 이제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 규모 자체가 4년간 거의 최대 7.2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제품의 공급액이니까 거의 2조 원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 동사도 점진적인 매출 확대에 따라서 동사 역시 똑같이 출하량 역시 증가가 되어지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함께 입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멀리 내다봤을 때 LNF가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화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좀 성장성과 관련된 긍정적 이슈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지면 결국은 4분기 우리가 10월 정도가 추수 연휴가 좀 끝나게 되면 주봉상으로 기술적으로 60지평선의 저항뿐만 아니라 월봉상으로 120개월선의 저항 자체를 돌파하면서 이제 20개월선의 월봉상에 기울기도 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의 한 97,000원 정도 수준 이하로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히려 이를 좀 더 흘러내렸을 때 120개월선의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항을 돌파하고 이를 좀 돌파한 이후에 안착이 시도가 되었을 때 강력한 매물층이 있는 가격대가 바로 15만원 선의 가격이니까 요 구간까지는 그렇게 많은 매물벽의 부담 자체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이슈와 함께 좀 더 점핑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4분기 한번 좀 기대를 계속적으로 해보고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좀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멀리 좀 내다봤을 때 계속적인 악재성 이슈보다는 민감한 호재성 이슈에 조금 더 주가가 더 반응을 해 갈 것이다라고 보시고 우리가 4분기 첫 장세가 상승으로 마감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0월에 이제 첫 출발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작은 좀 반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추석 연휴 이후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LNF에 대한 3분기의 실적 흑자의
시장의 턴어라운드 자체가 현실화가 되어졌을 때 수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어떤 분위기를 좀 활로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시고 대응을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이 이제 추석 연휴 이전에 마지막 장세인데 내일은 좀 더 주가가 상승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내일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